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제주도정의 행적에 대한 팩트체크 및 법률 리스크 진단 보고서 발표를 맡은 진행자입니다. 본 보고서는 타임라인과 법리적 교차 분석을 통해 제2차 특검 수사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제주도정의 법률 및 정무 리스크를 포렌식 관점에서 진단합니다. 저희는 오늘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프레임워크로 활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12월 3일 당일 오영훈 지사님의 동선 재구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반박하고 자택 체류 3시간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법리입니다. 자택 지시의 법적 타당성을 지방자치법 및 재난안전법상의 직무장소 유연성 관점에서 검토하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성립의 경계선을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리스크입니다. 제2차 특검과 내란 동조혐의 가능성을 분석하며 권창형 특검의 제1호 피고발인 리스크를 분석하고 도청 폐쇄 진실 공방과 내란 부하 수행제 성립 여부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골든타임 듀얼 타임라인, 즉 자택 3시간의 행정 공백 논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이동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오영훈 도지사님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 9시 오산 출장 후 귀향하셨고 밤 10시에는 함덕 자택에 도착하여 뉴스를 시청하셨습니다.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고 이후 새벽 1시 30분 비서 차량으로 도청으로 이동하여 도청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3시간 동안 도지사님께서 도청 통제실이 아닌 함덕 자택에 체류했다는 점입니다. 오산 출장 팩트체크 결과 당일 저녁 경기 오산 바로 AI 방문 후 식사를 마치고 밤 9시에 귀향하셨으며 음주설은 일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3시간이 바로 논쟁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조치들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적 위협 수준이 최고조에 달했고 국회 가결이 새벽 1시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행정통제력 및 지휘는 새벽 1시 30분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새벽 1시 30분에 이루어진 지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이후의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지사 측의 방어 논리는 해병대 구여단 및 제주경찰청의 도민 대상 무력 행사 불가 확답을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질적 적극 행정으로 인정받으려면 국회 가결 이전에 자택 체류 시간 동안 이루어진 사전 준비 지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집무실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3단계로 분석합니다. 1단계는 물리적 집무실 이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실질적 업무 지시의 부재입니다. 도지사님이 자택에서 전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2단계에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의도적인 직무 포기입니다. 도지사님이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며 조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단계 필터에서 직무 수행 의사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 논리인 것입니다. 법령상 자기 의무가 장소의 제약인지 아니면 행위의 연속성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집무실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IT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지시는 현대 행정의 제도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장소인 집무실보다는 실질적 행위인 지휘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 의무를 보면 도지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즉각적인 지시 권한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도청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 자택에서 유선 지시를 내린 것은 포괄적인 응급조치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령은 직무 수행에 있어 장소보다는 행위의 실질적인 측면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진단 매트릭스는 실질적 지시 유무에 따라 법적 책임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화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도지사의 주장처럼 자택에서 지시를 내린 경우를 보겠습니다. 핵심 법리는 장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은 어려워지고 행정 책임 면에서도 재량권이 인정되어 징계를 회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도 낮고 정치적으로는 리더십 및 대응 속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경우, 즉 가정을 해보면 상황은 매우 달라집니다. 이는 행위의 부재, 즉 부작위에 의한 직무방기로 간주됩니다.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급증하고 명백한 성실 의무 및 직무이탈 금지 위반이 됩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책임에 따른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자택에서의 전화 지시가 단순한 해명이 아닌 범죄적 방치 즉 크리미널 오미션을 막아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막이라는 점입니다. 제2차 권창영 특검의 정조주는 고부검 변호사가 오영훈 지사를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면서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가적 수사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호 피고발인의 리스크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입니다. 3시간의 자택 체류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로그 기록 등 입증 자료가 존재할 경우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형법 제87조 제3호 내란 부하수행죄입니다. 이는 내란 세력 즉 계엄군에 부응하여 활동을 도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안부 지시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재 가장 치명적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차트를 보시면 직무유기와 내란 부하수행죄 모두 정치적 파장과 증거 명확성 측면에서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도청 폐쇄 진실 공방과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쟁점 대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인 측인 고부검 변호사는 행안부 지시에 따른 청사 폐쇄가 계엄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 내란 부하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발인 측인 오영훈 지사는 실제 청사 폐쇄는 없었으며 통상적인 야간 출입 통제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명합니다.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엇갈립니다. 고발인 측은 사건 당일 제주도가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밤 11시 17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폐쇄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측은 보도자료 문구의 단순 오류를 주장하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특검의 핵심 수사 포인트는 2차 특검법상 지자체의 계엄 동조 여부가 최우선 수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도청 출입 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로그와 행안부와의 통화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논란의 마스터키는 바로 디지털 로그입니다. 디지털 로그는 직무유기 방어와 내란 부하수행 반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생존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리더십 공백이었는지 아니면 스마트한 행정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결국 객관적인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3시간의 자택 체류, 비서진과의 통화, 그리고 도청 출입 통제의 진실은 모두 디지털 로그가 쥐고 있습니다. 운명을 가를 3대 핵심 증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택 체류 중 발신한 상세 통화 내용 및 메신저 지시 내용. 둘째, 새벽 1시 30분 군경과 나눈 통신 기록. 셋째, 도청 출입 보안 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로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단순 대기가 아닌 실질적 방어 및 통제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특검의 소환 조사와 거대한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